안녕하세요. 꿈나침반입니다. 자, 오늘은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현재 법인 대표이시고 제조업체를 22년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.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은 아파트 담보대출로 은행에 4억 4,900만 원, 그리고 그 외 정부 지원 자금이나 은행에 이제 저금리 대출이겠죠. 이게 약 1억 8천만 원. 그리고 고금리, 이제 이금융권, 캐피탈, 저축은행, 카드론, 현금 서비스 이렇게 포함해서 약 7,700만 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. 이금융권이 건수가 좀 많죠. 거기다 현금 서비스까지 이용하고 계시고, 이러면 아무래도 신용점수가 좋을 리가 없죠. 신용점수는 나이스 722점에 K12가 603점. 이분이 저한테 문의 주신 내용은 해당 아파트 후순위로 해가지고 내가 2억 원이 꼭 필요하다. 2억 원이 필요한 이유는 기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계값이 2억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2억이 가능하겠나요? 라고 문의를 주신 거예요.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죠? 이 아파트 KB 시세가 얼마나 가는지를 봐야겠죠. KB 시세를 보니까 8억 6천만 원. 8억 6천인데 은행에 4억 4천, 약 4억 5천 정도? 그러면 시세 대비 선순위 대출이 많지는 않아요. 자, 그렇다면 해당 아파트에서 최대 얼마나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. 아무래도 이분이 신용수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LTV가 아주 높게는 안 나오는데 그나마 다행히 LTV가 85%까지 가능한 곳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7억 3,100만 원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 7억 3,100에서 은행 선순위 4억 4,900을 빼면 되나요? 그건 아니죠. 반드시 이 남은 잔액에 대한 감액 등기를 해야 되죠. 만약에 이 금액이 원금이라면 처음 받았을 때 온 거 그대로다. 여기서 1, 2천 차이 있다. 그러면 굳이 감액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차이가 좀 난다. 그럼 반드시 감액 등기를 해야겠죠. 이분의 경우에는 감액 등기를 하게 되면은 4억 9,390만 원이 설정이 되게 돼 있어요. 그럼 이제 이 금액에서 LTV 85%, 7억 3,100에서 감액 등기 4억 9,390을 빼면 나머지가 2억 3,710만 원. 이 금액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분이 필요한 자금이 2억이라고 했으니까 다행히 2억은 넘게 나왔어요. 그렇다면 2억이 필요했으니까 딱 2억만 이용하면 될까요? 그건 아니죠.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3,700 정도가 더 가능하다고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금융권 7,700만 원. 얘네를 전액 다 대안을 해버리면 좋겠지만 전액은 다 안 나오고 그래도 3,700 정도로 나오니까 이 금액을 사용을 해버리는 게 좋죠. 왜? 담보대출이니까 아무래도 이금융권 신용대출에 비하면 이자가 훨씬 낮고 또한 건수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상환을 해서 이자 지출도 줄이고 건수도 줄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루라도 빨리 대출금을 갚아 나갈 수가 있게 되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이제 조회를 해드렸습니다. 신용 조회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느냐. 일단 다행인 것은 85% 가능하다고 나왔고 감액 등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본인이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게 그럼 이 금액이 과연 몇 프로의 이자로 적용이 되느냐. 저축은행에서 9.14%가 적용이 됐어요. 이자가 좀 많이 높죠. 그 이유가 뭐예요? 일단은 신용 점수가 많이 낮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이게 선순위, 여기는 후순위가 되잖아요. 후순위가 되니까 당연히 또한 이자가 더 높고 여기다 또 사업자금이잖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사업자금,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을 하는 데다가 신용점수가 낮다 보니까 금리가 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. 하지만 이분께서는 이 금액 2억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 금액을 이용을 하기로 하셨는데 이분이 추가로 물어보신 내용이 있어요. 오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자, 이분이 2억 3,700만 원을 이용을 했다 쳐요. 그것도 9.13%에.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9.13%를 이용을 해야 될까요? 그건 아니라겠죠. 제가 이자가 높게 형성된 것은 대부분이 신용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자가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.
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비록 뭐 본인이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3,700이 뭐예요? 바로 이거잖아요. 이금 요건. 뭐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상환할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되면 대출 건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. 신용점수 올리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대출 건수를 줄이는 거예요. 그러면 이분은 당장은 신용점수가 뭐 낮긴 하지만 뭐 앞으로 뭐 짧으면 6개월, 길면 1년 정도 지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신용점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. 당연히 그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대출도 안 받고 신용관리를 잘 해야겠죠. 그렇게 된 후에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갔다.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그때 가서 이보다 좀 더 낮은 이자로 대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자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. 이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. 내가 현재 신용점수가 낮아서 높은 이자를 이용했다라면 신용점수가 좋아지면 반드시 좀 더 낮은 이자로 꼭 대안을 하시고,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